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 노후는 정말 괜찮을까? 삶의 마지막 단계를 맞이하며 가장 두려운 건 건강도 돈도 아닌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한 지역의 작은 아파트에서 71세의 노인이 홀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람들은 그가 남긴 흔적을 보며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떤 삶의 방식을 피해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얼마 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72세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고 두 아들을 키워 모두 훌륭히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남편은 건강을 잃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려 노력했습니다. 책도 읽고 노인대학에도 다녀보며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고독과 불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점점 자신을 감정적으로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이 말은 사실 자신의 고통을 감추기 위한 위로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삶의 방향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70대에 피해야 할 6가지 행동과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지를 실생활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혹은 이미 피해야 할 행동을 어쩔 수 없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나의 노후를 준비하며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까? 현재의 내 생활 습관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70대에 피해야 할 첫 번째 행동, 즉 관계를 끊는 것의 위험성과 그 사례를 통해 배울 교훈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관계를 끊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느끼며 단절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과 멀어지는 것 이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위험성과 결과에 대해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오래된 골목에서 살던 74세의 할머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매일 아침 이웃들과 함께 마당에서 수다를 떨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밖에 나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문 밖으로 나가는 대신 집 안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창문으로 골목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웃들이 종종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늘 피곤하다는 이유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웃들도 방문을 줄였고 할머니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던 할머니는 결국 고립의 고통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첫째, 사람과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셋째, 관계의 단절은 육체적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고립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며 결국 더 빨리 건강을 잃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이며 수행의 한 과정이라고 여깁니다.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시간은 모두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처럼 우리 삶에서 단절은 결코 독립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끊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어쩌면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와 서서히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든 건 아닌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와 다시 연결되어야 할까? 내가 놓아버린 관계 중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7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김 씨는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오랜 꿈이었던 그림을 그리며 남은 여생을 즐기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그림 도구를 사놓고도 붓을 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그림을 배우겠어? 이제 와서 시작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는 점점 더 자신을 작게 여기게 되었고 자신의 꿈은 물론 일상적인 활동마저 포기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김 씨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난 이제 늙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며 자신을 계속 위축시켰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순간 삶의 다양한 가능성은 눈앞에서 닫혀버립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를 잊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결국 삶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둘째,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우울한 분위기에 젖어들게 만들죠. 셋째, 자기 과소평가는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배움과 성장의 연속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통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70대 중반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어느 일본 여성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30분씩 연습하며 5년 만에 지역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수행의 기본으로 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삶의 고통을 키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삶의 본질을 모르는 자와 같다. 이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한번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 삶은 여전히 가치 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노후에 피해야 할 세 번째 행동,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종종 미래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다 가면 되겠지. 이미 내 인생은 정해졌다. 이런 생각으로 삶의 마지막 챕터를 무심히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고통과 혼란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65세의 최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은퇴할 때 그는 자신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상승으로 그의 재정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아들 부부는 그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최 씨는 65세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현재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그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태도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적 불안정이 찾아옵니다. 노년에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삶의 질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둘째, 정신적 불안이 증가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다가오는 위기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은 갈등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거창한 목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 계획 세우기.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적어도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루하루의 소소한 절약이 장기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둘째, 건강 유지.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 요소입니다. 셋째, 사회적 활동 참여. 친구들과의 만남, 지역 커뮤니티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지금의 순간이 미래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해가 얼마나 밝게 뜨는가는 오늘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하루를 단순히 흘려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선택이 더 행복하고 안정된 내일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조차 타인의 손에 맡기게 만들며 결국 자율성과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이 어떤 문제를 불러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의 남편을 잃고 홀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 내내 가사와 가정 운영의 대부분을 남편에게 의존해 왔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 박 씨는 작은 일상적 문제들조차 해결하기 어려워했고 결국 자녀들에게 모든 의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박 씨를 도와주며 그의 상실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 씨가 모든 결정을 자신들에게 맡기고 자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박 씨와 자녀들 간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그는 더 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며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은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자립 능력의 상실입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능력을 잃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닌 수동적 관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약화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만 지나친 의존은 그들에게 부담과 피로를 주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셋째, 정신적 고립의 심화입니다.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며 이는 점점 더 고립되고 의기소침한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고집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의존은 그 반대의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따라서 의존과 자립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작은 목표 세우기. 처음에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은행 업무나
전자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처럼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도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적 자립 네트워크 활용. 도움을 요청하되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도움을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도 작게나마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 내면의 힘 기르기.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의지를 매일 조금씩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감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연민의 표현으로 고귀한 일이지만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몫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댄다면 그만큼 자신의 무게를 잃게 된다. 이 말처럼 우리가 의존을 줄이고 자립의 힘을 기를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서 조금씩 스스로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내가 직접 할 수 있다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의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년기에 더욱 조심해야 할 다섯 번째 행동, 후회에 집착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삶을 돌아보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혹은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갉아먹는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후회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삶이 어떻게 우리의 노년을 힘들게 만들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씨는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사업 초기의 실수와 확장 과정에서의 실패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때 가게 확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텐데 왜 그 순간 다른 선택을 못했을까? 그는 과거의 선택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가족들은 한 씨에게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했지만 그는 과거의 회한 속에 스스로를 가두며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한 씨의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그의 건강과 정신 상태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후회에 집착하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삶을 왜곡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정신적 고통입니다. 후회는 종종 우리 자신을 끝없는 자책의 고리에 가두게 합니다.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악화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의 관계에서도 과도하게 신경질적이거나 방어적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됩니다. 셋째, 행동의 마비입니다. 후회에 빠진 사람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는데 소극적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전과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첫째, 과거와의 화해. 과거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시의 최선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입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기.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감사의 마음 갖기. 과거의 후회를 떠올릴 때마다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넷째, 행동으로 옮기기. 후회로 인해 멈춰진 삶을 다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작은 목표를 설정해 실천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원인으로 봅니다. 과거의 후회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는 것은 이미 흘러간 강물에 다리를 놓으려는 것과 같다. 이처럼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로부터 배운 교훈은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후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후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작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후회 대신 배움을 선택하고 자책 대신 성장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6번째 행동, 분노와 원망에 얽매이는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노는 독입니다. 다만 그 독은 자신의 몸부터 망가뜨립니다. 분노와 원망은 때로는 당연한 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당한 행동이나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건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갇혀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갉아먹는 선택일 뿐입니다. 오늘은 왜 분노와 원망을 70대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자녀들이 자신에게 무심하게 대하는 것을 느꼈고 그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점차 커져갔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이 행동 하나하나를 불만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그토록 고생하며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지?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 그는 자녀들에게 점점 냉랭해졌고 마음속 원망이 커질수록 가족들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며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품었던 분노와 원망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렸으며 결국 그의 삶을 고립으로 이끌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삶의 무게를 쓸데없이 키우는 감정들입니다. 그것들은 한순간의 배출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첫째,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 분노는 우리 뇌에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 결과 오랜 분노는 불안감, 우울증, 심지어는 치매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육체적 건강의 악화.
분노와 원망은 혈압 상승,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등 우리 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단절. 분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와 같은 가까운 이들에게 쌓인 감정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결국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노와 원망은 내려놓아야만 우리 삶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 된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상대방도 자신의 삶에서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무조건 비난하기 전에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쌓인 감정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때로는 오해와 상처가 대화를 통해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셋째, 자신에게 집중하기. 분노와 원망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그 시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정을 기록하거나 털어놓기. 분노와 원망을 계속 마음속에 쌓아두기보다 그것을 글로 적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용서를,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봅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두 승려가 강을 건너던 중 어느 여인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승려는 그녀를 업고 강을 건넜고 그들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몇 시간 뒤 다른 승려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승려로서 여인을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았소. 그런데 왜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마음속에 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도 분노와 원망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기보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분노와 원망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감정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노후에 피해야 할 6가지, 특히 분노와 원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할 때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노년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